안녕하십니까. 푸른한국닷컴 대표 전영준입니다. 오늘로서 제가 유튜브 방송 5번째입니다. 처음에는 좀 잘할까 걱정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몇 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거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고맙다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것저것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 조언해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참 느끼는 것은 다른 유튜버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유튜브를 잘하려면 좀 대중 친화적이어야 됩니다. 저는 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요.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난 며칠간 후보 단일화가 관련해서 시끌벅글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후보 단일화는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압승을 통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끝까지 후보 단일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끝까지 후보 단일화를 하는 데 있어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후보 지지율 상승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 1월 말 정도에 비해서 평균 한 2~3%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대단한 수치는 아니지만 지난 1월 달 초 또 12월 말 요 사이에서 일어난 그 지지율 변동에 비하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상승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지율 상승 원인에 들어가기 전에 선거는 지역이라는 걸 갖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북핵, 이념, 경제, 부동산, 세대, 젠더, 코로나19 등의 이슈일까요? 아닙니다. 결국 선거는 지역입니다. 미국도 북부, 남부, 일본도 간동, 간서로 나뉘어 정치와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영남, 호남, 또 우리가 남북한을 봤을 때 남한, 북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제 경쟁도 하고 있죠. 선거에서 왜 지역이 중요하냐면 결국은 유권자 수에 달려 있습니다. 유권자 수. 그래서 우리나라 유권자를 득표를 보면 영남권이 약 38%, 호남권이 약 28%, 충청권 약 10%, 기타 서울, 경기, 강원 합해서 약 20% 정도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선에서는 응징력이 강한 호남권을 기반으로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좀 유리하고요. 특히 수도권에서 좀 유리합니다. 하지만 대선에서는 유권자가 많은 영남권을 지지 기반을 하는 국민의힘이 유리합니다. 물론 양자 대결을 전제로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진보 정당 층에서 이렇게 분열이 되면 보수 성향의 정당이 유리하고요. 보수 정당 층이 분열하면 또 진보 정당이 유리하겠죠. 어떻든 1대1 구도에서는 인구가 많은 영남권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권역별 인구 및 유권자 현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0년 8월 행안부, 2020년 4월 성간이, 그 다음에 성강일보라는 매체를 근거로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 2020년 8월 기준으로 약 5,100만 명입니다. 그 유권자는 4,400만 명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투표한 분들은 약 2,900만 명, 3,000만 명입니다. 약 투표율이 한 66%였죠. 근데 지금 올해 대선은 아마 투표율이 한 70에서 75%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역별 인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권에는
호남 출향민들이 약 9,700만 명 거주하고 계십니다. 영남권은 약 740만 명, 그래서 28.4%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서울, 인천, 경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수도권에서 총선은 응징력이 강한 우리 민주당이 유리하고, 대선에서는 또 38%를 차지하는 영남권 인구가 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할 수 있죠. 이 표에 보면은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대선 득표율로 보는 호남 민심을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번 대선에서 20% 이상 득표하겠다, 심지어는 30%까지 바라보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우리가 실제로 잘 살펴보면 호남은 아직도 국민의힘에 부정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우리 호남에서 얻을 수 있는 득표율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과거 역도 선거 통계 사례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8.9% 득표했습니다. 당시 이해창 후보가 3.5%, 문국현 후보 3.4%, 정동영 후보가 79.2%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이해창 두 분의 그 득표율 합을 보면 약 12.4%입니다.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10.4%를 득표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88.5%, 압도적이죠. 사실 그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10.4% 얻은 거는 2004년 당 대표 된 이후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호남에서 많은 공을 들이고 또 호남 인사들도 영입하고 그랬지만 사실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득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 측에서도 호남 예상 득표율을 15%, 20% 생각했는데 실제 보니까 10.4% 이렇게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19대 대선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2.5%, 안철수 후보가 27.9%, 유승민 후보 2.2% 이렇게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 후보로 나왔는데요. 문재인 정세에 편승해가지고 사실 생각보다 많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호남에서 기록한 그 27.9%는 전체적으로 투표율에서 환산을 하면 약 4에서 한 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얻은 21.4% 전체 득표율 중에서 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에서 5%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철수 후보는 좀 예외를 치더라도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득표율 합을 보면 약 4.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얻을 수 있는 표율은 어디까지일까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가 얻을 수 있는 호남에서의 득표율은 17대 대선 이명박 후보와 이해창 후보 득표율의 합인 약 12%, 많으면 한 15%이 정도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호남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후보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호남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에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호남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그래가지고 뭐 관심을 소홀히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고요. 계속 꾸준하게 호남의 그 민심을 얻으려는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대선에서 주요 지역 후보별 대선 후보 지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지지도를 보면 좀 상당히 이번 대선 결과를 좀 알 수 있겠습니다. 조사 기관은 프라임 경제, 피플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론조사 기관도 많지만 프라임 경제에서 실시하는 대선 후보 지지도가 가장 없음 모름지기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2%, 3%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추정하는데 상당히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프라임 경제, 피플 네트워크 여론조사 기관이 정확하다 이게 아니라 없음 모름층이 제일 적기 때문에 대선 후보 지지도를 분석하는데 좀 수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전국적으로 51.6%를 득표했습니다. 대구에서 80.1%, 부산에서 59.8%, 강주에서 7.8%를 득표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전국적으로 19.5%, 대구에서 19.5%, 전국에서 제가 잘못 못하겠어요. 전국에서 48.1%입니다. 여기에 오타가 일어났습니다. 대구에서 19.5%, 부산 39.9%, 강주 92% 득표를 했습니다. 19대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전국적으로 24%를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대구에서 45.4%, 부산에서 32%, 강주 1.6%. 안철수 후보는 전국적으로 21.4%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대구 15%, 부산 16.8%, 강주 30.1%. 유승민 후보는 전국적으로 6.8%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에서 12.6%, 부산 7.2%, 강주 2.2%의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전국적으로 41.1%, 대구 21.8%, 부산 38.7%, 강주 61.1%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전국적으로 6.2%, 대구 4.7%, 부산 4.9%, 강주 4.1%의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대구 득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면 대구의 득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구, 부산, 대구 득표율이 높으면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하고요. 대구 득표율이 낮으면 참 불리하다 이렇게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프라임 경제 피플 네트워크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왜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높아졌는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발표된 대선 후보 지지도를 보면요, 윤석열 후보가 전국적으로 41.4%를 기록했습니다. 거기서 대구가 47%, 부산이 55%, 강주 24.8%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안철수 후보는 전국에서 2.8%를 기록했죠. 대구에서 2.3%, 부산 3.3%, 강주 4.2%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시 39.3% 전국적으로 지지도를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에서 29%, 부산 27.5%, 강주에서 59.6% 이렇게 지지도를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월 5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죠. 이 프라임 경제 피플 네트워크 조사에서는 약 4% 이렇게 떨어졌는데, 다른 조사, 예를 들면 한국갤럽 같은 조사에서는 약 10% 이상 떨어진 조사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1월 5일 발표된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약 4% 보름 전보다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대구에서도 2.2% 약 하락했고요. 부산에서는 무려 약 19%가 하락했습니다. 강주에서도
8% 하락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반대로 대구에서 10% 상승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0%가 상승했는데 대구에서 약 5% 상승했습니다. 부산에서 약 7%, 강주에서 약 8% 상승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국적으로 38.5%를 기록했는데 뭐 큰 변동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약 0.8% 하락을 했는데 대구 지역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7% 정도 급등을 했고요. 부산에서는 무려 13%가 급등을 했습니다. 뭐 강주에서는 약 3% 상승을 했는데 큰 차이는 아니고요. 이 2월 18일 발표된 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전국적 지지도를 보면 44.2%, 대구에서는 무려 65.1%, 부산에서는 50.5%로 보름 전보다 약 14% 상승을 했습니다. 강주에서는 약 조금 상승했죠. 0.7% 상승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전국적으로 7.9%, 그러니까 보름 전보다 약 5%가 하락했습니다. 근데 대구에서는 조금 대략 상승을 했고요. 부산에 조금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강주에서 급락했습니다. 강주에서 약 10%가 하락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39.9%,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언론에서 발표되는 대로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정체를 하고 있는 거죠. 대구에서 무려 13%가 하락을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13% 하락했고요. 강주에서는 이제 대략 10%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결국은 영남권에서 견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지율 하락은 영남권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이 됐다, 이렇게 또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영남권의 압도적 지지, 예를 들면 한 60% 이상의 압도적 지지 없으면 당선이 힘들다,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호남 쪽에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과거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얻었던 강주 지역 득표율 92%까지는 아직 요원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려면 일단 지역 기반인 호남권에서 최소한 80% 이상 90% 가까이 득표를 해야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지금 지지 기반인 영남권에서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결국은 지역이다. 윤석열 후보가 영남권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 당선이 유력하고요. 또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 당선권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번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 한 보름 남았습니다. 지금서부터는 결국은 누가 지지 기반인 그 자기 텃밭에서 얼마나 많은 득표를 올리냐에 따라서 당선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얼마만큼 격차를 벌리면서 당선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선이 진행된다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유력시 됩니다. 그러나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2위 후보와 몇 표 차로 벌리고 또 몇 프로 차이로 승리하느냐도 또 주요 관심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제가 볼 때는 2007년 대선과 2002년 대선을 좀 혼합한 형태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결국은 선거는 지역이다라는 그 속설로 볼 때 지금 영남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좀 유력시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또 우리 그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